안녕하세요. 민스에리어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꼭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 10인. 여러분, 8월 15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일까요? 바로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은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1945년 8월 15일이라는 날짜만은 아닙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재산, 그리고 목숨까지 바쳐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 10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0위. 이회영. 첫 번째로 소개할 인물은 우당 이회영 선생입니다. 이회영 선생은 당시 손꼽히는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빼앗기자 가족들과 함께 막대한 재산을 정리하고 만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힘을 보탰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훗날 수많은 독립군 지도자와 무장투쟁가를 배출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풍족한 삶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 바로 이회영 선생이었습니다. 다음은 9위. 한용운. 두 번째 인물은 만해 한용운 선생입니다. 우리가 한용운 하면 먼저 시집님의 침묵을 떠올리지만 그는 문학가이면서 동시에 강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후에도 일제의 식민 통치에 굴복하지 않고 민족의 자주성과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과 시는 단순한 문학작품을 넘어 당시 억압받던 민족에게 희망을 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펜으로도 독립을 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 한용운 선생입니다. 이어서 8위. 신채호. 여덟 번째는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신채호 선생은 독립운동가이면서 역사학자,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곧 민족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제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리 역사를 왜곡하려 했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이에 맞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주체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에게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민족의 정신이었습니다. 7위. 이봉창. 일곱 번째는 이봉창 의사입니다. 1932년 일본 도쿄에서 일본 천황을 향해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결행했습니다. 비록 의거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일본의 심장부에서 독립운동의 존재를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봉창 의사의 행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거 이후 중국 상하이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이어집니다. 바로 윤봉길 의사의 의거입니다. 마이너스. 6위. 윤봉길. 여섯 번째는 매헌 윤봉길 의사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단순히 무장투쟁만을 생각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고향에서 농민교육과 계몽활동에도 힘썼고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 관련 행사장에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실행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중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중국 지도자 장제스가 한국인의 독립운동 역량을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체포된 뒤 결국 순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큰 힘을 더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분들의 뜻을 기리며 다음 인물 알아보겠습니다. 5위. 김좌진. 다섯 번째는 백야 김좌진 장군입니다. 김좌진 장군은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무장투쟁 지도자입니다. 특히 1920년 벌어진 청산리 전투에서 독립군을 지휘하며
일본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독립군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형을 활용하고 치밀한 작전을 펼치며 일본군에 맞섰습니다. 김좌진 장군에게 독립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총을 들고 싸워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독립군을 조직하고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4위. 홍범도. 네 번째는 홍범도 장군입니다. 홍범도 장군 역시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운 대표적인 독립군 지휘관입니다. 특히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을 이끌며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어 청산리 일대에서도 독립군의 항일 무장투쟁이 이어졌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살아야 했고 끊임없이 이동하며 독립운동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는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독립군의 이름을 역사에 깊이 남긴 지휘관 홍범도 장군입니다. 3위. 유관순.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독립운동가 중 한 명인 유관순 열사입니다. 1919년 3.1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던 당시 유관순 열사는 고향인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유관순 열사의 나이는 불과 10대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뒤에도 독립의지를 꺾지 않았고 옥중에서도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1920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작을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을 보여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2위. 안중근. 두 번째는 안중근 의사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중국 하얼빈역에서 대한제국 침략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뒤에도 자신의 행동을 단순한 개인적인 암살이 아니라 대한의 독립을 위한 의거라고 밝혔습니다. 옥중에서는 동양의 평화에 대한 생각을 담은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결국 1910년 위순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그가 남긴 이름은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에서 독립과 평화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위. 김구. 그리고 대망의 1위. 백범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심에서 오랜 기간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고 이후 임시정부를 이끌며 독립운동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비롯한 여러 독립운동과도 깊은 관련을 맺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꿈꿨던 나라는 단순히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화의 힘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자유와 평화를 존중하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1945년 마침내 광복이 찾아왔지만 김구 선생은 완전한 자주독립과 통일된 조국을 끝까지 염원했습니다. 이상 대한독립만세를 마음속에 외치며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맞아 꼭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 10인을 만나봤습니다. 이회영, 한용운, 신채호, 이봉창, 윤봉길, 김좌진, 홍범도, 유관순, 안중근, 그리고 김구. 하지만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독립운동가는 이 10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던 평범한 학생들. 독립군에게 식량과 정보를 전달했던 이름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을 두고 타국으로 떠나야 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그 모든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광복절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다가오는 8월 15일. 태극기를 바라보며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한 모든 독립운동가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이번 광복절에는 가족과 함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광복을 기억하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